어느 날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보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을 꺼내기도 전에 가슴이 먼저 뜨거워지고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높아지고 상대의 말은 끝까지 듣지 못한 채 내 말만 빨리 쏟아내고 싶어질 때가 있죠. 그 순간 나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혼자 남아 조용해지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옳았던 걸까? 오늘은 몽테뉴의 한 문장을 이야기해 보려 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자기 주장을 고수하고 흥분하는 것이다. 짧은 문장인데 이 말이 참 무섭게 느껴지는 건 그 안에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리석음을 공부를 못하는 것, 상식이 없는 것, 멍청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몽테뉴는 전혀 다른 곳을 가리켜요. 흥분하는 사람, 자기 주장만 고수하는 사람, 즉, 말이 많고, 감정이 격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직 자기만 옳다고 믿는 태도, 그것이 어리석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면 우리는 잠시 멈칫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옳다는 확신으로 사람을 밀어붙였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종종 진실을 위해 싸운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은 이상해져요.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사람도 갑자기 감정적으로 변하고 침착하게 해결하려던 사람도 갑자기 상대를 공격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던 문제도 갑자기 인생이 걸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이기려 합니다. 대화가 아니라 승부가 되어버려요. 몽테뉴가 말한 흥분은 그냥 화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흥분한다는 건 내 마음이 나를 조종하는 상태예요. 나는 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감정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말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논리도 사실도 진실도 그저 도구로 전락합니다. 내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 그래서 흥분하는 순간 사람은 점점 더 자기 주장에 매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러서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지금 멈추면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지금 한 발 물러서면 내가 우스워 보일까봐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더 크게 말하고, 더 날카롭게 말하고, 더 확신에 찬 얼굴을 하고, 하지만 그건 강함이 아니라 불안함이에요. 진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진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행동하죠. 내가 불안할수록 내 주장은 더 강해지고, 내가 약할수록 내 말은 더 거칠어지고, 내가 흔들릴수록 나는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몽테뉴의 이 말은 단순히 흥분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약함을 정확하게 찌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기 주장을 고수할까요? 왜 흥분할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견디기 힘들어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사실은 그저 실수가 아니라 내 존재 전체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져요. 내가 틀리면 내가 무가치해지는 것 같고, 내가 틀리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틀리면 내가 패배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틀림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더 이상 대화가 아니게 되죠. 그쵸?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싸움이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가족, 연인, 친구,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굳이 싸울 이유가 없는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쉽게 흥분할까요? 그건 가까운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더 깊이 찌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은 내 약점을 알고 있어요. 내 자존심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알고, 내가 어떤 말에 흔들리는지 알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열등감을 느끼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던진 한마디는 다른 사람의 10마디보다 더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방어합니다. 그리고 방어는 곧 공격이 됩니다. 너도 똑같아. 너는 뭘 잘했다고 그래? 너 나 잘해. 이 말들은 논리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아프다는 증거입니다. 몽테뉴가 말한 어리석음은 지능이 아니라 마음의 미성숙에 가까워요. 어른처럼 보이지만 감정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상태.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몽테뉴의 문장을 뒤집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주장을 고수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도 자기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의견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의견을 벽으로 세우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 의견을 문처럼 사용합니다.
상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의견이 다르다고 했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가 하나의 의견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건 내가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쵸? 내가 아직 배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배운다는 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지혜는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은 흥분하지 않아요. 흥분한다는 건 이미 마음이 무너졌다는 뜻이니까요. 생각해보면 흥분은 참 이상한 감정입니다. 흥분하면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흥분하면 더 설득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흥분하면 더 진실해지는 게 아니라 흥분하면 더 유치해집니다. 흥분한 순간 내가 하는 말은 상대를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꺾으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는 내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보다 내 태도가 기분 나쁜지 아닌지를 먼저 느껴요. 그래서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흥분하면 지는 겁니다. 그건 논리의 패배가 아니라 인격의 패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말문이 막히면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상대가 말이 없어지는 건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서일 수도 있어요. 상대가 침묵하는 건 인정해서가 아니라 포기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승리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관계를 잃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몽테뉴의 이 말은 단지 철학자의 조언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대화보다 주장에 익숙합니다. 서로의 말을 듣기보다 서로의 의견을 던져요. 그리고 그 의견은 대부분 확신의 형태를 띱니다. 이게 정답이다. 너는 틀렸다. 내가 맞다. 내가 모르는 거다.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댓글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은 너무 쉽게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정말 진실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감정에서 온 것인지, 구분도 하지 않은 채 말이죠.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은 종종 무지를 가리는 가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모를수록 오히려 더 크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불안할수록 오히려 더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무조건 그렇다. 100%다. 절대 아니다. 이런 말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지혜로워 보이는 게 아니라 불안해 보입니다. 몽테뉴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흥분하는 순간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난다고. 그 사람이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경험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얼마나 다룰 줄 아는지가 드러난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흥분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흥분하지 않는 건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질문 하나로 우리는 감정을 멈출 수 있습니다. 싸우고 싶어질 때, 흥분이 올라올 때, 딱 한 번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말투를 바꿉니다. 우리의 표정을 바꿉니다. 우리의 속도를 늦춰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감정에서 한 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흥분할 때는 대부분 생각이 아니라 반응으로 움직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찌르면 나는 즉시 찌르려 하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나는 즉시 무시당하지 않으려 하고,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면 나는 즉시 방어하려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 반응 사이에 멈춤을 넣는 것이에요. 멈추는 사람은 그 짧은 순간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아,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흥분은 절반이 사라져요. 감정은 모를 때 가장 강합니다. 내가 그 감정을 이름 붙일 수 있게 되는 순간 그 감정은 통제 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상대를 공격하는 대신 나를 설명할 수 있게 돼요. 나는 지금 이 말이 좀 서운해. 나는 이 부분이 불안해. 나는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이 말은 싸움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대부분의 다툼은 사실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낌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말이 날카로워지고, 말이 날카로워지면 상대도 날카로워지고, 그렇게 우리는 사소한 일로도 큰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싸움이 끝나면 둘 다 지쳐요. 둘 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늘 늦게 옵니다. 몽테뉴는 그 늦은 후회를 막기 위해 이 문장을 남긴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자기 주장을 고수하고 흥분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흥분하는 건 본능이지만 흥분을 멈추는 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지혜로워집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남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의 분노, 내 안의 열등감, 내 안의 불안, 내 안의 상처와 싸우는 것.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나는 평생 사람들과 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증명하려 하고,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방어하려 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감정을 풀어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흥분하지 않아요. 흥분은 마음이 미성숙하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미성숙함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떤 순간에는 어리석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순간에는 고집스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순간에는 흥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남을 판단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기 위한 문장이어야 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명언을 무기로 씁니다. 와라, 너는 흥분하니까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말하며 상대를 공격하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몽테뉴가 말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명언을 들고 남을 찌르는 순간 우리는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교만해질 뿐입니다. 진짜 지혜는 남을 평가하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는 나를 다스리는 데 쓰입니다.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건 상대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흥분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높였던 순간, 내가 상대를 몰아붙였던 순간, 내가 끝까지 듣지 않고 끊었던 순간, 내가 무조건 내 말이 맞다고 우겼던 순간, 그리고 그 순간들이 내 삶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흥분해서 얻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긴 것 같아도 결국 남는 건 관계의 상처와 스스로에 대한 후회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흥분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흥분하면 내가 강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흥분하면 내가 정의로운 것처럼 느껴져요. 흥분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강함도 아니고, 진짜 정의도 아니고, 진짜 생명력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감정의 폭발일 뿐이에요. 그리고 폭발은 언제나 남김없이 태워버립니다. 내 에너지를 태우고, 내 관계를 태우고, 내 마음을 태우고, 마지막에는 내 자존감까지 태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불을 다루는 법을 알아요. 불을 끄는 법을 알고
불을 조절하는 법을 압니다. 그리고 그 불을 따뜻함으로 바꾸죠. 흥분이 아니라 대화로, 공격이 아니라 설명으로, 고집이 아니라 이해로. 우리는 자주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화의 밑바닥에는 대부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할까봐,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내가 뒤처질까봐, 내가 틀렸다고 밝혀질까봐.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들고 좁아진 마음은 상대를 적으로 만듭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은 흑백으로 보이죠.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하지만 세상은 원래 흑백이 아니에요. 대부분 회색입니다. 대부분 애매하고 복잡해요. 대부분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장 하나에 매달립니다. 그게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기둥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기둥이 하나뿐인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집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둥을 하나 더 세워야 합니다. 그 기둥은 유연함입니다. 유연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유연함은 그래,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그래, 내 말도 맞을 수도 있어. 그래, 아직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건 오히려 강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틀릴 수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몽테뉴의 말은 결국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성숙한가? 나는 지금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주장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로 필요한 능력은 똑똑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건 마음의 근육입니다. 감정을 견디는 힘, 틀림을 인정하는 힘, 불편함을 견디는 힘, 그리고 침묵할 수 있는 힘. 요즘 사람들은 침묵을 무서워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고, 말하지 않으면 바보 같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약해 보일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합니다. 계속 주장합니다. 계속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침묵할 수 있어요. 상대가 흥분해도 그 흥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상대가 소리쳐도 같이 소리치지 않아요. 상대가 공격해도 같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알기 때문이에요. 흥분한 말은 진짜 말이 아니다. 흥분한 순간은 진짜 순간이 아니다. 흥분은 지나간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혜의 모습이에요.
몽테뉴는 우리에게 지혜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흥분하지 않는 사람,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는 사람, 상대의 세계를 잠시라도 들어가 보려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거창하지 않아요. 흥분이 올라오는 순간 입을 다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바로 반박하지 않는 연습. 바로 설명하지 않는 연습. 바로 정답을 말하지 않는 연습. 그냥 잠깐 멈추는 연습이에요. 그리고 숨을 한 번 쉬는 겁니다. 숨을 쉬면 마음이 한 박자 느려져요. 그 한 박자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그 한 박자가 우리 관계를 살립니다. 그 한 박자가 우리의 품격을 지켜줘요. 흥분은 순간이고 후회는 오래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순간을 선택하고 오래 가는 것을 잃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을 포기할 줄 압니다. 당장의 말싸움에서 이기는 대신 오래 가는 평화를 선택하죠. 그 선택이 쌓이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흥분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흥분하지 않는 사람은 안전해 보입니다. 흥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만해 보이고, 흥분하지 않는 사람은 깊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책을 많이 읽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감정을 많이 이겨내서 생깁니다. 인생은 결국 내 감정을 얼마나 잘 다루는가의 싸움이에요. 내 감정이 나를 끌고 가면 나는 늘 후회하는 길로 가게 되고, 내가 감정을 다루면 나는 조금씩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몽테뉴의 명언은 우리에게 그 방향을 알려줍니다. 흥분하지 마라. 자기 주장에 집착하지 마라. 그것은 어리석음의 증거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흥분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너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 나는 이 문장이 비난이 아니라 희망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지금까지 흥분하며 살았다고 해도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살았다고 해도 앞으로는 유연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늘 이기려고만 했다고 해도 앞으로는 이해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멈추는 순간, 숨을 쉬는 순간, 한 번 더 듣는 순간, 그래, 내 말도 들어볼게. 이 한 문장을 말하는 순간, 그 순간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장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성장은
내가 덜 흥분하게 되는 것, 내가 덜 고집스럽게 되는 것, 내가 덜 공격적으로 되는 것, 내가 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장이고, 그게 진짜 어른이에요.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자기 주장을 고수하고 흥분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오늘 마음속에 조용히 넣어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또 화가 날 때, 내가 또 누군가를 몰아붙이고 싶을 때, 내가 또 내 말이 무조건 맞다고 확신할 때, 그때 이 문장이 나를 붙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흥분하는 건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신호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서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상대가 적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싸움이 아니라 이해가 시작돼요. 우리는 모두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도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어리석음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내려놓을 것인가입니다. 내 주장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내 인생은 더 넓어집니다.